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리스는 반대로 너무 비가 안 와서 심각한 상황인데요. 전문가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반기성 YTN 재난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났다고 하는 인도부터 보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남부 지역 도시가 물에 잠겼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강력한 몬순이 이제 북상을 하면서 폭우가 발생을 했죠. 현재까지 사망이 394명, 난민 수가 5만 7천 명이 이를 정도로 아주 큰 피해를 입었고요. 네. 일단 이 몬순대가 이제 8월 중순서부터는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현재는 인도의 그 중부와 북부 그리고 방글라데시 쪽으로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음, 8월 중순 이후에 북부에서도 17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상당히 많은 산사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현재 59명이 사망하는 등, 현재 인도의 남부부터 이제는 중부, 북부, 방글라데시까지 홍수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자,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는 너무 비가 안 와서 문제입니다. 저수지 수위가 40m나 내려가면서 댐 건설로 물에 잠겼던 마을이 드러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쪽 상황도 전해주시죠. 현재 그 그리스를 포함해서 남유럽 쪽으로 1년이 넘습니다, 지금.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폭염과 가뭄이 지속이 되면은 산불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피해가 매우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물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970년대에 지었던 댐이 다 물이 다 드러나고 뭐 이런 형편이 생겼는데 남유럽 지역에서만 현재 한 6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농업 가뭄입니다. 아주 심각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남한의 한 6배 면적 정도가 심각한 농업 가뭄이 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곳이 그리스죠. 예.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아주 폭염과 가뭄 그리고 산불 엄청난 피해가 있었거든요. 당시 그 안토니스 구테우스 그 유엔 사무총장이 그리스의 피해 상황을 보러 갔다가 내 생애 처음으로 재난을 갖다 많이 봤지만 이렇게 극심한 재난은 처음 봤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정말 피해가 컸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필리핀 얘기도 해볼 텐데요. 태풍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11호 태풍 야기가 물폭탄을 쏟아냈는데 산사태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야기 얼마나 강한 태풍입니까? 필리핀 그 동부 해상 쪽에 중부 쪽에서 동쪽이죠. 해상에서 1일 날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해서 북상을 하다 3일 날 루스온도로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서쪽으로 관통을 해서 나와서 현재 이제 남중국해 쪽으로 빠져나갔는데요. 현재 오늘 아침에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현재 47m입니다. 음, 매우 강한 태풍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 내일 아침에는 초강력 태풍, 그러니까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55m, 홍콩 남쪽 해상까지 진출하는데 저 엄청나게 강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음, 뭐냐면은 필리핀의 육지 상륙해서 빠져나올 때까지 태풍의 강도가 중정도에서 약한 정도였습니다. 예. 육지로 올라가면 태풍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해양 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아주 지금 현재 급속하게 태풍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태풍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현재 남중국해 쪽으로 해양 수온이 30도 이상입니다. 근데 표면 해수면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 바다 밑에 50에서 100m 그 깊이까지도 거의 30도 정도에 이를 정도로 아주 그 해양 연료량이 매우 크거든요. 그렇다 보면 태풍은 점점 더 강력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아주 고수온역으로 또 더더군다나 이 남중국해는 올해 그 해양 열파 아주 이례적인 해양 열파가 발생을 했던 그런 해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데 2017년에 그 태풍 허리케인 합이죠. 미국 상륙했던 그것도 이틀 만에 저기압에서 그 슈퍼 허리케인까지 발달했던 적이 있었고요. 작년에 그 마와로 있었죠. 태풍, 슈퍼 태풍. 음, 저 괌을 갖다 아주 초토화시켰던 이 슈퍼 태풍도 단 이틀 만에 아주 고수온역을 지나가면서 급속하게 발달했던 예가 있거든요. 예. 바로 이번에 태풍이 하기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태풍이 내륙에서 오히려 강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12호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열대 요란이 필리핀 동쪽 바다에서 포착이 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자, 이 요란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태풍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기류가 수렴 기류 같은 것이 지상 쪽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일단 어떤 뭐 바람의 터뷸런스 혹은 뭐 요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만들어지기가 쉽죠. 그래서 네. 어디서 태풍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수 온도가 높아야 하고 대기 중층에 시야가 없어야 됩니다. 바람의 변화가 없어야 이 태풍이 더욱더 강하게 발달하는데 일단 어제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미국의 합동태풍경보센터 같은 경우는 일본의 먼 남쪽 해상에서 열대성 음, 저기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저 일본 먼쪽 남부 해상 쪽으로 지나가는데 이거는 태풍으로 발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말씀하신 것처럼 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7일경 정도의 태풍으로 발생할 것으로 현재 보이는데 예. 현재 이제 많은 모델들이 일단 발생을 해서 대개 한 10일에서 11일 사이에 중국 남쪽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현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 기상청에 쓰는 킴이라든가 영국 모델 UM, 그다음에 유럽 ECMWF 모델이라든가 미국의 GFS 모델 이런 모든 모델들이 다 그대로 올라오다가 중국 쪽으로 상륙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 쪽으로 상륙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류가 태풍이 올라오는 쪽에서는 동풍으로 바뀌거든요. 동풍이 네. 불게 되면 이 태풍은 우리나라 쪽으로 꺾지를 못하고 동풍을 타고 중국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2호 태풍 리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란 그러니까 태풍의 씨앗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상청이 올 가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37%, 더 많을 확률은 40%로 예측했더라고요. 이게 근거가 뭡니까? 일단 태풍이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일단 역대급 폭염, 다음에 이제 높은 해수면 온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증기가 아주 쉽게 증발을 하게 되고 대기 하층에 높은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은 태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란이 없더라도 자체에서 폭발하듯이 자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그 서태평양 해역 쪽이 태풍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수온역이거든요. 중심부는 지금 현재 해수 온도가 31도, 그러니까 슈퍼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정도의 해수 온도고요. 다음에 저 북태평양 고기에 강력하게 발달하면서 해수면을 좀 더 들어올리는 이런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이 서태평양 지역의 해양 열파가 발생한 지역도 국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태풍이 발생을 한다면 현재 예상은 괌과 필리핀 동쪽 그 중간 해상 쪽에서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11일경 정도에 태풍 이름이 저 버빙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일단 발생을 하면 올해 발생한 태풍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이 해역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그대로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만일 그때쯤 발생을 해서 북상을 한다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된다면 대개 추석 바로 이후가 될 가능성은 높고요. 다만 아직도 상층 고기압의 움직임이라든가 제트기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후변화 때문에 기상청도 이런 태풍의 날씨를 예측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조금씩 내린다고 하는데 비가 내려도 날씨는 덥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더위가 언제 끝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가 저 모델들 여러 가지 보지만 저 중기 이상 길게 나가는 이런 것들은 대개 그 5km 상층의 그 다중 앙상블 모델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세계 기상기구가 그 발표하는 다중 앙상블 모델을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열대 기단에 영향을 받는 거를 5km 상공에 5,880 메타 고도선을 보거든요. 그 고도선이 어디 위치해 있느냐. 이게 되게 열대기단에 영향을 받는 거로 보는데, 현재 보면 한 18일까지도 이 5880 그 메타 고도선이 중부지방에 계속 있어요. 위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번갈아 계속 이동을 해오고 있고, 자, 이런 상태에다가 현재 대기 기온이라든가 해수 온도가 정말 올해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식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상당히 좀 이 더위가 늦게까지 지속되지 않겠느냐. 실제 작년도 더위가 늦게까지 갔는데 작년에 폭염이 누그러졌던 게, 그러니까 30도 이하로 내려갔던 게 작년 같은 경우 9월 30일 이후에 30도 음,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서울 지방이.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최소한 한 열흘 이상 늦게, 여름이, 일단, 끝나는 것으로. 이제 이게 여름을 저희들이,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여름이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시작한 시기야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30일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한 10일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평균보다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9월까지 더운 새로운 일상에 좀 적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반기성 YTN 재난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